새벽에 자다 깼을 때 무작정 다시 자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거 절대 여러분 체질이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잠을 자려고 했던 수많은 행동과 생각들이 내 뇌에 과부하를 주면서 뇌의 스위치를 강력하게 켜고 있었던 겁니다. 잠들려고 행동을 자꾸 더 할수록 잠은 더 멀리 달아나는 아주 억울한 악순환의 구조였던 거죠. 아마 새벽 3시에 눈이 번쩍 떠졌을 때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지금 빨리 안 자면 내일 출근해서 피곤할 텐데 유튜브에서 ASMR이라도 켜야 하나? 분명 잠 잘 오는 방법이라고 해서 기능성 베개로 바꾸고 암막 커튼도 치고 조심조심 화장실도 다녀왔는데 막상 침대에 다시 누우면 이상하게 정신이 점점 더 맑아지고 또렷해지는 그 억울한 순간들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과열된 뇌의 스위치를 완벽하게 내려서 5분 안에 다시 기절하듯 잠드는 핵심 3단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새벽에 뒤척이던 고통의 시간을 끝내는 것은 물론이고요. 애초에 새벽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자는 통잠 자는 방법까지 전부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더 건강 스튜디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잘 때 뇌는 가만히 쉬는 게 아닙니다. 낮 동안 쌓인 치매 유발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뇌 척수액으로 씻어내는 대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깨버리면 이 청소가 절반만 하다가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자주 깨는 사람은 치매 발생률이 무려 1.5배나 높았다는 토론토 대학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에 대해선 많이 알려졌는데요. 우울증과 고혈압 그리고 비만도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비만일 확률이 높다는 굉장히 많은 연구 자료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치매 그 밖에도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질환들 그리고 노화까지 다 수면 부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수면과 관련된 질병에 대한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이토록 위험한 새벽 잠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새벽에 깼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행동과 효과가 검증된 3단계 방법 그리고 통잠 자는 수면 방법까지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새벽에 깼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시간을 확인하시면 안 됩니다. 시계 보기 절대 금지입니다. 불면증 환자들이 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이나 벽시계로 시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보는 순간 우리 뇌는 자동으로 벌써 3시네? 고작 4시간밖에 못 잤잖아 라며 계산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남은 수면 시간을 계산하고 초조해하는 순간 뇌는 위기 상황으로 인지하여 심장이 뛰고 뇌가 완전히 깨어나 그날 밤 잠은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애초에 방 안의 시계는 모두 치우는 게 상책입니다. 둘째,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침실 조명을 켜서는 안 됩니다. 잠이 안 오는데 유튜브나 잠깐 볼까? 하고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파란 빛인 블루라이트가 눈 청신경을 강타합니다. 우리 뇌는 이 강한 빛을 받는 순간 아침 해가 떴구나. 이제 일어날 시간이다 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수면을 촉진하는 천연수면제인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그 즉시 중단되어 버립니다. 이 2가지 문제를 한번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 밤부터 스마트폰을 머리맡에서 아예 치우셔야 합니다. 간혹 스마트폰을 알람시계 대용으로 쓰기 때문에 머리맡에 둘 수밖에 없다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숙면을 위해 가까운 다이소에서 알람시계를 사셔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셋째, 잠이 안 오는데 침대에 누워 억지로 뒤척이시면 안 됩니다. 움직이면 잠이 더 달아날까봐 20분, 30분 침대에서 자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뇌는 학습의 천재입니다. 잠이 안 오는 괴로운 상태로 침대에 오래 누워 있으면 뇌는 침대는 잠을 못 자서 짜증나고 불안한 공간이라고 공식처럼 외워버립니다. 나중에는 침대 근처에만 가기만 해도 교감신경이 긴장하여 잠이 깨는 심각한 역효과를 낳게 됩니다. 넷째, 몸을 피곤하게 만들겠다고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몸을 지치게 하면 잠이 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한밤중에 거실로 나가 실내 자전거를 타거나 푸시업을 하거나 심한 스트레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강도 운동은 흥분 호르몬을 분비시켜 몸의 알람을 강제로 켜는 행동입니다. 결국 꺼져가는 생체 시계를 정반대로 깨우기 때문에 밤에는 절대 금물입니다. 5째, 밤중에 깨어났을 때 족욕이나 뜨거운 목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있습니다. 인간이 깊은 잠에 빠져들려면 몸 바깥 피부 온도는 따뜻해지더라도 몸속 깊은 곳 중심 온도인 심부 체온은 살짝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깨서 잠이 안 온다고 다시 뜨거운 물로 족욕을 하거나 반신욕을 하면 심부 체온이 다시 올라가 버립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멜라토닌 생성이 방해받아 잠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집니다. 따뜻한 물에 족욕이나 목욕을 하는 건 수면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잠들기 90분 전 40도 정도 되는 물에 15분 정도 목욕을 하거나 족욕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목욕이 끝나고 손발이 식으면서 몸 안쪽의 열을 바깥쪽으로 효과적으로 빼내주기 때문에 잠들기 90분 전에 하시는 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벽 2시나 3시에 갑자기 눈이 번쩍 떠졌을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과열된 뇌의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3단계 행동 순서를 알려드릴 테니 오늘 밤부터 그대로 따라해보세요. 1단계는 눈이 떠지면 시계를 보지 마시고 그대로 누운 채 우리 몸을 이완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4, 7, 8 복식호흡법입니다. 코로 4초 동안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가만히 참고 8초 동안 천천히 내뱉습니다. 숨을 참고 천천히 내쉬는 행동은 횡격막 아래의 신경을 자극하여 흥분된 심장 박동수를 떨어뜨립니다. 들이쉬는 들숨보다 내쉬는 날숨을 2배로 길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4초, 7초, 8초를 완벽하게 맞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호흡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해파리 이완법입니다. 해파리 이완법은 원래 미국 해군 비행학교에서 파일럿들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군대식 수면법에서 유래됐습니다. 전쟁터 같은 고도의 긴장 상태에서도 2분 만에 잠들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수주간 훈련한 군인들의 96%가 이 방법으로 2분 이내에 잠들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해파리라는 걸 떠올리면 어떠십니까? 해파리는 축 늘어진 느낌이 나죠? 그런 느낌으로 전신의 힘을 쭉 빼는 게 핵심입니다. 누워서 편안하게 몸에 힘을 푼 다음에 차례로 이마부터 시작해서 얼굴, 몸, 발끝까지 근육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마침내 근육이 해파리처럼 완전히 쭉 늘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마부터 시작해서 힘을 쫙 뺍니다. 그냥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해파리를 걸쳐 놓으면 이게 축 늘어지는 것처럼 완전히 축 늘어진다고 생각하면서 근육의 힘을 빼는 겁니다. 그 다음은 광대, 그 다음엔 혀, 그 다음엔 턱, 그리고 어깨, 그리고 양팔, 또 몸, 허벅지, 다리, 발끝까지 차례차례 근육을 생각하면서 힘을 툭툭 뺍니다.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은 단 하나도 없다고 느낍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새벽마다 깨서 고생할 때 이 해파리 이완법을 직접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몸이 정말 빠르게 편안해지면서 효과를 봤습니다. 그 뒤론 새벽에 깰 때뿐만 아니라 매일 밤 자기 전에 이 이완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자야 한다는 강박 없애기입니다. 빨리 자야 해 라고 생각할수록 이상하게 잠은 더 멀리 달아납니다. 오늘 밤은 꼭 잠들고야 말겠다는 그 간절한 노력 자체가 역설적으로 우리 뇌를 비상사태로 만들어 잠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적은 바로 무조건 자야 한다는 마음의 강박, 잘 자야 한다는 불안감입니다. 잠이라는 게 참 희한해서 잡으려고 애를 쓸수록 저만치 더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억지로 자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뇌는 오히려 더 팽팽하게 긴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자려는 노력을 내려놓고 생각을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잠 좀 안 오면 어때? 하루 못 잔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오늘 밤은 잘 생각 말고 그냥 내일 하루 대충 피곤하게 버티지 뭐. 이렇게 자려는 의도를 마음에서 완전히 비워버리는 게 핵심입니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뇌의 긴장 스위치가 툭 꺼지면서 도리어 잠이 스르르 쏟아지는 거죠. 3단계는 20분 규칙입니다. 만약 1단계와 2단계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15분에서 20분 동안 잠이 오지 않고 정신이 또렷해진다면 절대
침대에 더 누워 계시면 안 됩니다. 미련 없이 침대 밖으로 나오세요. 거실이나 빈 방처럼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침대 밖으로 나오기 힘드신 경우에는 침대 끝에 가만히 걸터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거실의 조명을 아주 어둡게 켜거나 황색 간접 조명만 살짝 켜둔 상태에서 아주 지루한 책이나 신문을 읽어보세요. 가사 없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나 빗소리 같은 ASMR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어느 순간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정말 졸음이 몰려올 때 오직 그때만 다시 침대로 복귀해서 누우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야 뇌가 침대는 오직 잠만 자는 안락한 곳이라는 정상적인 규칙을 다시 학습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3단계가 응급처치였다면 이제는 매일 밤 우리를 깨지 않게 도와줄 통잠을 부르는 수면 법칙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낮과 저녁의 생활 패턴을 우리 몸의 생체 시계 리듬에 맞춰 미리 설계를 해두어야 합니다. 첫째, 아침 기상 시간을 똑같이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잠 체질로 가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어제 몇 시에 잤든 상관없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30분 이내에 나가서 아침 햇빛을 15분 동안 쬐어주세요. 이때 생성된 세로토닌 호르몬이 정확히 15시간 뒤 밤이 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변신합니다. 주말 늦잠은 생체 시계를 망가뜨리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잠들기 2시간 전 다리 올리고 눕기입니다. 중장년층이 새벽에 깨는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야간류입니다. 낮 동안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밤에 눕게 되면 방광 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소변을 배출하게 되는 겁니다. 잠들기 2시간 전 쿠션 위에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20분간 누워 계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 꼭 소변을 보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셋째, 저녁에 위장을 비우고 카페인은 오후 2시에 마감을 하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4시간 전에 평소 양의 70%만 가볍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배가 부르면 가스가 횡격막을 밀어 올려 호르몬과 호흡을 방해해 뇌를 깨웁니다. 또한 카페인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만 5시간이 걸립니다. 만약에 5시에 커피를 한 잔 마시면 10시가 되어도 그 카페인의 절반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든 것처럼 보여도 깊은 잠을 못 자고 걷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아주 작은 소리나 불빛에도 툭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커피, 녹차, 콜라처럼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통잠을 위해서 오후 2시 이전까지만 드시기 바랍니다. 넷째, 술은 잠을 유도하는 약이 아니라 오히려 잠을 깨우는 각성제입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빨리 드는 것 같지만 새벽에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강력한 각성작용을 일으켜 정상적인 수면 주기를 완전히 깨트립니다. 심한 갈증과 야간효까지 유발하므로 잘 자기 위한 반주는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다섯째, 빛과 소음을 완벽히 차단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잠은 새벽 시간대로 갈수록 깊은 잠은 줄어들고 얕은 잠과 꿈꾸는 잠이 아주 촘촘히 반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의 잠은 본능적으로 아주 얕고 예민합니다. 침실 창문에는 빛을 막아주는 두꺼운 암막 커튼을 치고 미세한 소음이 신경 쓰이신다면 부드러운 실리콘 기마개를 착용해보세요. 안대를 착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환경이 완벽히 차단됐다는 안도감 자체가 통잠을 부릅니다. 열심히 수면 수칙을 실천해 보았지만 이상하게 나에게는 효과가 없어서 답답해 하셨던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는 내 몸의 미세한 호르몬 균형이나 만성적인 각성 구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해 지치셨다면 지금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정확한 해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은 과학적인 팩트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챙겨 먹고 진수성찬을 먹어도 밤에 잠을 자지 못하면 신체 세포는 재생되지 않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방법들을 오늘 밤부터 하나씩 편안한 마음으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밤마다 잠을 설쳐 피곤해 하시는 부모님이나 가족, 친구분들이 있다면 이 건강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새벽에 깨지 않고 달콤한 통잠을 자는 그날까지 더 건강 스튜디오가 언제나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